그날 새벽 시장에서 들은 말, 당신도 들었소? 며느리가 어머니를 재래시장 뒷골목에 버렸다더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시라고 한 건데요. 사람 입이 무섭지. 나도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 세상은 그렇게만 보더라. 진실은 늘 조용한 쪽에 있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보시죠. 시어머니를 재래시장 뒷골목에 버린 며느리. 그 말 한마디가 신월시장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누구의 기억이 진실이고 누구의 입이 죄인인가. 김철승은 분노와 회한 사이에서 복수를 다짐했고 박수미는 억울함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다. 이순자는 체면과 고집을 지키려 침묵했고 시장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돌렸다. 그러나 복수는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 진실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매일 하루 2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새벽 물안개가 젖은 포대를 감싸듯 천막을 적셨다. 손술의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골목을 깨웠고 고등어 비린내와 갓 튀긴 꽈배기 냄새가 뒤섞였다. 김철승은 점포 셔터를 올리며 허리를 곧게 폈다. 그는 주름 깊은 이마를 쓰다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매섭구먼. 오늘 장은 일찍 닫아야겠어. 옆집 어묵집 사장이 어색하게 목례했다. 박수미는 가게 안진열대를 맞추며 손끝에 갈라진 상처를 훑쳤다. 아이 둘이 콜라값을 계산하며 수군거렸다. 저분이래. 시어머니를 재래시장 뒷골목에 버린 며느리. 말은 가볍게 날아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순자가 시장 입구에서 멈춰서서 그 말을 들었다. 먼 곳을 응시하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박 형사는 순찰 노트를 꺼내 시각과 위치를 적었다. 김철승의 가슴은 묵직했다. 굳은 결심이 복수의 모양을 빌려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말은 낚싯줄이여. 한 번 던지면 거두기 어렵지. 오늘 누가 첫 줄을 거둘 것인가? 오전 내내 박수미의 가게 문은 절반만 열려 있었다. 들어오던 단골은 목례만 하고 말없이 돌아섰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배추 한 망을 들고 와값을 깎지도 않고 돈을 내려놓았다. 힘내요. 그 말 뒤에 길게 매단 침묵이 더 아팠다. 이순자는 며느리 가게 앞을 스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체면이 발목을 잡았다. 김철승은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이 꼴을 어찌 두고 보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 형사는 상인의 사무실에서 CCTV 목록을 요청했다. 시간대별로 이 골목 카메라 확보해 주십시오. 상인의 총무가 곁눈질을 했다. 그 일 다들 봤다던데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본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초등학생 둘이 빈 깡통을 발로 차며 골목을 지나갔다. 진짜 버렸다나 봐. 그 말이 박수미의 등을 한 번 더 밀어 넘어뜨렸다. 해가 지기 전 김철승은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본 것을 믿어야 했다. 이 어두운 저녁 누구의 눈이 진실을 포착할까? 박 형사는 파출소에서 CCTV를 돌려보았다. 어둠 속 회색 픽셀 사이로 두 사람이 어렴풋이 잡혔다. 한 사람은 허리가 굽은 노인, 다른 한 사람은 장바구니를 든 젊은 여자였다. 시간이 훌쩍 뛴 지점에서 노인은 골목 표지판 아래에 서 있었다. 젊은 여자는 반대편 길모퉁이로 사라졌다. 영상 품질은 흐렸다. 형사는 프레임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시간을 짚었다. 오후 8시 12분
동선분리. 다음 영상에선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너 발자국 옮기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시야 밖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사라졌다. 형사는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다. 또 다른 목격자. 그는 메모를 남겼다. 밤 공기가 더했다. 화면 속 골목과 지금 골목이 겹쳐 보였다. 영상은 말이 없었다. 침묵은 늘 사람을 시험했다. 이 기록이 누구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을까? 소문은 언뜻 사실처럼 굳어졌다. 며느리가 손을 확 떼고 갔다더라. 돈 얘기가 있었다네. 아니라더라. 싸움이 컸다네. 서로 다른 확신이 하나의 낙인을 만들었다. 이순자는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호빵 김이 오르는 걸 지켜봤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말하면 더 망신 아니겠나. 김철승은 상인의 복도에서 몇 사람의 눈빛을 받았다. 철승 씨, 속 썩겠어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매듭지어야지요. 속담은 방패였지만 방패 뒤로 숨은 마음은 더 시렸다. 박 형사는 다시 골목을 걸었다. 표지판, 노점, 드나드는 트럭의 동선, 가로등의 높이, 위치마다 시야가 달라졌다. 그때 건어물 가게 주인이 손짓했다. 그날 밤 남 봤어요. 다는 못 봤지만 말의 방향이 검지손가락 끝에서 갈라졌다. 증언은 늘 시작부터 아팠다. 이 저녁 그 입이 어디까지 열릴까? 김철승은 야간 장사를 끝내고 골목 끝에 섰다. 가로등 불빛이 상인들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말은 바람이니 묶어두려면 기록해야지. 스스로에게 일러두듯 중얼거렸다. 그는 하나둘 상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날 봤다 하셨지요. 정확히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누가? 질문은 정중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한 술집 사장은 말했다. 저 골목 표지판 아래 노인분이 서 계셨어요. 며느리 같은 젊은 여자가 말다툼처럼 보였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젓고 손사래를 쳤다. 멀어서 잘. 들쭉날쭉한 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어렴풋이 만들었다. 박 형사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자칫하면 사적 재판이 됩니다. 김철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법은 선을 지켜야지요. 하지만 체면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새벽녘 골목에 홀로 섰다. 찬 기운이 이마를 식혔다.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그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결심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 다음 날 건너편 김치가게 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그날 며느리 양이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려 했어요. 김철승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사실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사람 앞에서 신랑 이야기 싫다 하셨죠. 체면이 담벼락처럼 앞을 막았다는 설명이었다. 박수미는 계산대를 닦다 말고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저는 잠깐 약국에 들르려 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고 해서. 말끝이 떨렸다. 이순자는 시장 입구에서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돌아서려던 발이 제자리에서 멈췄다. 박 형사는 병원 통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8시 5분 문의 전화. 방문은 없었음. 조각이 맞춰질 듯 하면서도 자꾸 틈이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흠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미안한 이야기. 김철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 마음은 칼날 끝이 아니고 바늘 끝이지. 찌르면 피가 나. 그는 며느리에게 가서 서툰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자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나? 답은 쉬웠지만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웠다. 이 숨은 사연이 다음 문을 열 수 있을까? 파출소 작은 상담실, 박 형사는 상인 3명의 진술을 연달아 받았다. 본 게 아니라 들었다. 멀리서 보았다. 정확히는 모르겠다. 문장 끝마다 책임의 질량이 달랐다. 형사는 CCTV 타임라인을 표에 옮겨 박았다. 809 분리, 823 재등장, 831 프레임 박. 그리고 병원 문의 기록을 덧붙였다. 805 전화. 기록은 침착했고 사람은 흔들렸다. 박 형사는 말했다.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다만 이 일은 공동체의 상처이기도 하지요. 김철승은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사람이 하늘을 대신 못하오. 그래도 사람도 사람을 세울 수는 있지. 이순자는 문턱에 섰다가 돌아섰다. 체면과 미안함이 줄다리기를 했다. 박수미는 어깨를 움츠린 채 파출소 문을 나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시장 골목 끝에 할머니 둘이 앉아 있었다. 그러게 체면이 뭔지. 말끝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이날 저녁 박 형사는 중재안을 적었다. 사실관계 공표, 공동사과 권고, 2차 피해 방지. 종이는 얇았지만 마음은 두꺼웠다. 이 얇은 종이가 두꺼운 마음을 꿰맬 수 있을까? 다다음 날 분식집 주인이 박수미 가게 앞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쓰레기 봉투를 눌러 묶으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김밥 조금. 끼니는 챙겨야지. 청년 택배기사가 고개를 숙여 과자를 두고 갔다. 늘 친절하셨잖아요. 그 작은 손길들이 여름비처럼 소리 없이 내렸다. 이순자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았다. 가슴 한복판이 조용히 저렸다. 김철승은 골목 초입에서 멈춰 발만 굴렀다. 복수의 칼자루를 쥐면 손부터 베이는 법. 속으로 되뇌었다. 박 형사는 상인회에 전화를 걸어 회의를 요청했다. 공동체 차원의 정정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상인들 사이로 느린 미안함이 돌았다. 우리도 말이 과했지. 눈으로 본 게 아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긴 감자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작은 연대는 큰 사과의 예고였다. 그러나 저녁 무렵 누군가 낡은 확성기를 들고 시장 한복판에 섰다. 그날 봤다고 하던 사람, 말 바꾸기 없기요. 작은 물결 위에 거친 물살이 일었다. 이 연대가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상인회 임시회에 박 형사는 스크린을 켰다. 저화질 영상이지만 시간대와 위치가 분명했다. 8시 12분 분리 후 8시 20분경 이순자 씨가 스스로 표지판 쪽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노인이 보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듯 주변을 살폈다. 형사는 병원 통화 기록을 덧붙였다. 며느리 측은 약을 찾으려 약국으로 이동. 통화 시각 일치. 이어서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메모를 꺼냈다. 이순자 씨, 그날 저녁 별도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방안이 술렁였다. 이순자의 손이 무릎에서 떼어졌다. 옛 뒷얘기를 정리하려던 사람이 있긴 했지. 체면 때문에 가족에게 숨겼던 약속. 그 사람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있으려 했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버린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남으신 겁니까? 누군가가 묻자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 체면이 때로는 짐이 되지. 첫 번째 반전은 소문을 뒤집었다. 나귀는 잘못 붙었네. 누군가가 속삭였다. 김철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그의 말이 허공에 걸렸다. 진실이 등 뒤에서 방향을 틀었다. 이 반전, 누구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를까? 회의가 끝나고 시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같은 풍경이 다른 의미로 보였다. 박수미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는 변명 아닌 성실의 증거가 되었다. 약국 영수증이 시간대를 말해주었다. 이순자가 서 있던 표지판 아래는 고집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였다. 김철승은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벽에서 내렸다. 사람은 누구나 늦을 때가 있지. 그는 구두솔로 시계를 닦았다. 늦게 온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부터 닦아야 했다. 이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북두칠성처럼 박힌 점 아래로 주름이 내려갔다. 내가 만든 말 없는 상처가 크구먼. 박 형사는 상인의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였다. 사실관계 정정 및 2차 피해 금지. 분식집 아주머니가 종이를 소리내어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지.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며느리 말투가 매웠다더만. 남은 편견이 꼬리를 흔들었다. 해질녘 김철승은 며느리 가게 앞을 서성였다. 자네 저녁 들었나? 목소리가 낯설게 떠들썩했다. 박수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해석은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다. 오늘 밤 누구의 자존심이 먼저 내려앉을까? 상인회가 마련한 조촐한 자리가 열렸다. 김밥, 유자차, 감자전이 놓였다. 먼저 우리가 말이 앞섰습니다. 어묵집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이어받았다. 입이 빠르면 손이 느려진다더니 우리가 그랬지요. 박수미는 손을 모았다. 저도 말이 거칠었던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순자는 자리에 늦게 들어왔다. 두 손을 무릎에 포개고 앉았다. 말 대신 고개부터 숙였다. 김철승은 천천히 일어섰다. 나이 든 사람은 말이 무겁게 떨어져야 합니다. 내 말이 가벼웠습니다. 존댓말 속으로 회한이 스며들었다. 박 형사는 절차를 덧붙였다. 사실관계 공표 이후 공동체 사과문을 시장 게시판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겠습니다. 몇몇 젊은 상인이 사진을 찍었다.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러나 구석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사과만으로 끝낼 일인가? 작은 균열이 남았다. 이 균열 어디로 번질까? 그날 밤 건어물 가게 노인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 이를 키운 말이 있었지. 상인회 회장이 술김에 내뱉은 추측이 소문에 불을 붙였다는 고백이었다. 근거는 없었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지. 다음 날 박 형사는 회장을 찾았다. 회장은 눈을 감고 긴 숨을 토했다. 내 입이 화를 불렀구먼. 회관에 모인 상인들이 조용해졌다. 우리가 사과문에 그걸 함께 쓰지. 책임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렸다. 김철승은 회장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잘못은 덮으면 썩고 꺼내면 말라요. 박수미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저도 상처를 만든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처음에 한마디 했으면 일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게야. 사과문 초안이 만들어졌다. 추측 발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과합니다. 문장을 쓰는 손이 자꾸 떨렸다. 서명 줄이 길게 이어졌다. 마지막 줄 앞에서 누군가 펜을 멈췄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사과문이 게시되던 날, 박 형사는 최종 사실관계 보고서를 낭독했다. 사건 당일 2005 약국 문의, 2012 동선 분리, 2020 이순자 씨, 자발적 정지, 2031 며느리 복귀 시도 미확인, 2040경 상인들의 추측 발언 확산, 기록이 말을 대신했다.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다. 내가 체면을 앞세웠네. 가족을 믿기보다 사람 눈을 봤지. 박수미의 눈가가 젖었다. 저도 어머니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김철승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집은 지붕이 아니라 사람이요. 지붕이 센 건 우리였지. 상인들은 각자 자리를 고쳐 앉았다. 오늘부터는 본 것만 말합시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회화는 회복의 연료가 되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전모가 드러난 자리에 남은 건 상처와 책임, 그리고 시작의 조용한 의지였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사과문이 퍼진 지 사흘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과거 사진을 올렸다. 박수미의 가족사가 뒤섞인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진실 밝힌다더니 숨기는 게 많네. 악플이 달렸다. 선의를 빌미로 한 또 다른 상처, 공동체의 집단적 응징이 시작되려 했다. 김철승이 모니터 앞에 서을 쥐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복수의 그림자였단 말이오. 그의 말투가 무너졌다가 곧 다잡혔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칼이지. 그는 상인회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멈춰야 하오.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김철승이 일어섰다. 내가 처음에 복수를 생각했소. 그러나 복수는 불이요. 불은 집을 태웁니다. 남는 건 재뿐. 이순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만합시다. 우리 손주가 볼 세상은 따뜻해야지. 박 형사는 즉시 2차 피해 대응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게시 금지,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심리상담 연계. 젊은 상인이 말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정의죠. 두 번째 반전은 복수의 재해석이었다. 응징은 정의가 아니었다. 정의는 상처를 덮지 않고 치유를 향해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배웠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끊고 무엇을 잇는가? 신월시장 회관의 긴 테이블 위에 따뜻한 국이 김을 올렸다. 상인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을 놓고 둥글게 앉았다. 먼저 내가 잘못했네. 상인회 회장이 두 손을 모았다. 술김에 내뱉은 말이 큰 불이 되었어. 박수미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네. 이 나이에 배웁니다. 김철승이 며느리 쪽으로 한 발 내디뎠다. 내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서둘렀소. 사과하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군자는 허물을 보면 고치라 하였지요. 회관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박 형사는 종이를 펼쳤다. 공동체 회복선언 본 것만 말하고 듣는 이를 존중하며 상처를 상업화하지 않는다. 한 줄 한 줄을 모두가 따라 읽었다.
청년들이 커뮤니티 운영자와 통화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처리됐습니다. 박수미가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이웃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이순자가 손을 잡았다. 가족은 먼 길도 함께 걷는 게지. 바깥에서 초겨울 바람이 문을 두드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공기가 새로웠다. 오늘 이 자리가 내일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몇 달이 지났다. 새벽 장터는 다시 분주했고 봄나물 향이 골목을 채웠다. 박수미 가게 앞엔 작은 손글씨가 붙었다. 고맙습니다. 그 아래엔 아이들이 그린 웃는 얼굴이 있었다. 이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무가시라구먼. 눈웃음이 잦아졌다. 김철승은 젊은 상인의 점포 셔터를 함께 올려주었다. 힘은 나눌수록 커지지. 그의 말은 담백했다. 박 형사는 기록처를 정리해 서랍에 넣었다. 표지엔 짧은 문장이 적혔다. 사실은 사람을 지킨다. 상인의 게시판에는 회복선 업문이 바래지지 않은 잉크로 붙어 있었다. 시장 아이들은 소문 대신 인사를 배웠다. 해가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시어머니를 재래시장 뒷골목에 버린 며느리라는 말은 이제 반성의 서랍 속에 접혀 들어갔다. 사람들은 가끔 서랍을 열어 그 종이를 꺼내 본 뒤 다시 조용히 넣었다. 상실감과 회한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위로 희망이 얇게 덮였다. 공동체는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천천히 끝났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의 아침이 시작되었다.